해요. 자, 그 밑에 인가 신청서 제출 이렇게 나오죠. 동그라미 4번. 자, 주택조합의 설립 변경 해산의 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밑줄 긋고, 변경과 해산도 똑같이 인가받는 거예요. 자, 신청서에 다음의 구문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주택건설 대지 밑줄 긋고를 관할하는 시장문수구청장입니다. 대지를 관할하는 시장문수구청장이요, 아니면 사무소를 관할하는 시장문수구청장이요? 대지지? 대지를 관할하는 시장문수구청장에게 인가받자 하는 내용이요, 제출하자 하는 내용은. 자, 설립인가 신청 한번 보겠습니다. 가로 1번. 가로 1번 나와요. 지역주택조합, 직장주택조합의 경우 밑줄 한번 그어놓고, 그러니까 시험 문제가 지역주택조합과 직장주택조합의 경우에 인가를 받기 위한 제출 서류가 아닌 것을 고르시오 해가지고 나오면 이걸 다 외워야 돼. 첫 글자 따가지고 창조조 조조 참나. 자, 좋아요. 이거 뭐 안 읽어봐도 좋은데, 자, 뭐는 하나 잡고 가야 되냐면, 넘겨서 570쪽에 많죠? 이걸 다 어떻게 정리도 안 되고 이걸 갖다가 여기서 나온다 해도 컨닝페이퍼 작성할 수가 없어. 자, 그래서 동그라미 6번에 이 부분을 하나 잡아야 돼요. 밑줄 그어놓고 별표 한번 쳐요. 해당 주택건설 대지에 80%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사용권을 확보했음을 증명하는 서류, 이거 있죠? 이거는 리모델링 주택조합 설립인가 받기 위해서는 이걸 제출 안 해. 그걸 80% 이상의 사용권을 확보하지 않은 건 지역과 직장주택조합에만 나오는 내용이야. 내용 아시겠어요? 그렇게 그거 하나만 잡아가면 돼. 그거 하나만. 그 다음에 리모델링 주택조합의 경우 가로 2번 밑줄 한번 그어놓고, 위에 있는 서류 5가지 서류가 제출이 돼야 되고, 자, 여기에는 다른 게 있어. 뭘 제출해야 되냐면 동그라미 2번 이걸 밑줄 거예요. 구분 소유자와 의결권의 결의를 증명하는 서류 밑줄. 구분 소유자 의결권의 결의 증명 서류야. 요런 건 어디에서만 또 나오는 말이다? 리모델링 주택조합 설립 인가받을 때 나오는 말이야. 그러니까 이 말이 또 다른 데에 들어가면 안 되지? 그 정도이.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을 딱 봐요. 해당 주택이 사용검사일 밑줄 가로 열고 닫고, 세 번째 줄 사용승인일부터 밑줄. 사용검사일 사용승인일부터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지났음을 증명하는 서류. 기간이 지났음을 증명하는 서류 밑줄 그어야죠. 이걸 제출해야 돼. 기억년 묶어놓고 별표. 대수원인 리모델링 나오잖아. 그러니까 증축하지 않고 뜯어고치기만 하는 거예요. 이런 때는 10년이 지났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돼. 10년 동그라미. 근데 증축인 리모델링 밑줄 긋고, 선생님들 증축이라는 건 30% 이내에서 증축이다 막 이런 말이 있었죠? 뭐 85제곱미터 미만이다면 40%까지 증축이 가능하거든요. 그죠? 그렇게 증축할 때는 15년이 경과해야 돼. 15년이 경과돼야 돼. 자, 증축인 경우 리모델링은 15년 밑줄 그어놓고 15년 동그라미. 선생님들 이게 뭘로 떴냐면, 증축인 리모델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용승인으로부터 10년이 경과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이렇게 떴어. 그러면 틀리지? 15년이에 그거 유효주시해야 되고, 그 다음에 3호에 해산인가 신청 이렇게 나오잖아. 나와요? 조합원의 동의를 받은 정산서야. 밑줄 그어놓고, 해산이니까 정산서는 해산에서 제출되는 거야. 이걸 조합 설립인가에서 설립인가에 제출되는 게 아니고, 아시겠어요? 그 정도 정산서 별표 치고 그 정도만 체킹하고 시험장 가요. 그럼 문제 나오면 맞춥니다. 그 정도.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5번 검토사항 밑줄 한번 딱 긋고, 검토사항.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주택건설 대지에 대한 다음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주택조합의 설립인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 경우 그 주택건설 대지가 이미 인가를 받은 다른 주택조합의 주택건설 대지와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해야 한다. 자, 이 부분 밑줄 그어요. 인가받은 다른 주택조합의 주택건설 대지와 중복되지 아니도록 해야 된다는 거 밑줄 긋고, 이 검토사항이 1, 2, 3, 4 나오는데 뭐 안 읽어봐도 좋습니다. 자, 오른쪽 위에 갑니다.
오른쪽 위에 6번 동그라미 6번 조합 설립의 신고 이렇게 나오죠? 별표 딱 치고 조합 설립 신고 별표 딱 치고 이건 해마다 나오는 지문입니다. 해마다 나옴 이렇게 써요. 해마다 나옴 이렇게 써놓고 집에 가지고 뭔 말인지 몰라. 해마다 뜬다고 해마다 뜸 이렇게 써놔요. 가로 열고 또 같은 말 해마다 뜸 그 말이 더 어려운가?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하여 직장주택조합을 설립하려는 자는 밑줄. 자, 거기까지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하여 직장주택조합을 설립하려는 자는. 다시 한번 더 읽어요.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하여 직장주택조합을 설립하려는 자는. 이걸 직장주택조합을 지역주택조합으로 바꿉니다. 또 틀려요.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한 거니까 요걸 갖다가 민영주택을 공급받기 위하여 또 이렇게 바꾸면 또 틀려요. 내용 이해가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밑줄 긋고 신고 동그라미. 원래 설립은 주택조합 설립은 신고야 인가야? 인가지. 그런데 예외가 딱 한 번 나와. 신고가 여기에서만 나오는 거야. 뭔 말인지 이해가요? 따라서 다시 한번 읽어봐요. 시작.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하여 직장주택조합을 설립하려는 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이걸 인가받아야 한다면 틀려요. 딱 한 번 예외입니다. 예외. 아, 이거 해마다 뜸. 해마다 뜸. 틀리면 누렇게 뜸. 신고한 내용을 변경하거나 변경 동그라미 치고 직장주택조합을 해산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해산 동그라미 쳐요. 자, 신고서의 제출.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한 직장주택조합을 설립하려는 자는 밑줄 그어요. 신고하죠? 신고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자. 자, 다음의 제출 서류가 뭐냐면 1, 2, 3 딱 묶어놓고 제출 서류라고 써야지. 제출 서류 주택조합 설립 신고 시 제출 서류. 제출 서류 앞에다가 주택조합 설립 신고 시. 전부 다 주택조합은 설립 인가죠? 근데 설립 신고가 딱 한 번 나와요. 여기에서 제출되는 서류야. 인가시가 아니고 주택조합 설립 신고시야. 인가시가 아니죠? 조합원 명부는 당연하겠고 뭐를 별표치해야 되냐면 3호입니다. 3호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밑줄 긋고 별표 이겁니다. 아, 이게 왜 중요하냐면 선생님들 여기 봐봐. 이게 왜 중요하냐면 지역주택조합이나 직장주택조합에 있어서 이 조합원의 자격입니다. 이 조합원이 있죠? 이 조합원의 자격을 보면 지역주택조합, 직장이 있죠? 이게 완전 무주택자이거나 그 다음에 전용면적 85제곱미터예요. 예전엔 60제곱미터까지 갔거든요. 이하인 주택 한 채요. 한 채를 소유한 세대주인자일 것 이렇게 나와. 똑같아. 내용 이해가요? 그런데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한 직장주택조합을 설립할 때는 신고죠. 이때는 85제곱미터 있어서는 안 돼요. 무조건 완전 무주택자여야 됩니다. 이 말 이해가요? 쬐까는 거라도 주택 한 채 있으면 안 돼. 말로 표현할 방법이 없다. 이거 중요하다. 자, 그러면서 지역주택조합은 또 뭐에 하나 더 걸리냐면 6개월 이상 거주 이런 말이 나와. 근데 여기에 이 말을 어디에 붙이면 틀리냐면 직장주택조합에 6개월 이상 근무 이렇게 바꾼다고. 그러면 틀려 이렇게 돼.
중요한 건데 말로 표현할 방법이 없다. 자, 밑에 갑니다. 3번 총회 갑니다. 가로 3번 총회. 우리 조합원으로 구성되는 총회는 항상 두는 겁니다. 국토교통부로 정하는 다음의 사항은 반드시 총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총회 의결을 거쳐야 하는 사항으로 틀린 것을 고르시오, 아닌 것을 고르시오. 이거 어떻게 다 외우냐고. 안 외워도 괜찮아요. 예? 예, 뭐 안 외워도 괜찮다고 또 부탁할 것도 없는데 어차피 안 하니까. 자, 1번에 조합규약의 변경 밑줄 그어요. 여기는 정관이라는 표현을 안 쓰죠. 규약이라는 표현을 쓰죠. 아, 그렇습니다. 왜? 우리 법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법인이 아니니까. 자, 이 조합규약이라는 건 조합원들 사이에 있어서 하나의 권리 의무에 관한 자치법규다. 뭐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쪽 밑에 동그라미 2번 의결 방법. 네모 딱 넣고 별표. 너는 하는 쪽쪽 별표냐? 아니 그러니까 중요한 거 해야지. 그런 거 하다 보니까 별표를 줄인 수밖에 더 있어. 별이 하늘에 떠 있는 별보다 더 많다. 광주에서 나왔던 얘기입니다. 그 내용도. 참 다른 데는 그런 얘기 안 해. 광주 분들은 하고 싶은 얘기 다 해. 하늘에 떠 있는 별보다 더 많아요. 세어봐, 더 많은 거. 어이구, 하늘이 이게 더 많아? 정말로 할 말이 없네. 자, 총회 의결을 하는 경우에는 조합은 100분의 10 이상 네모. 우리 총회 의결 개최했을 때 우리 조합원이 전부 다 이게 참석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의사 정족수를 갖다가 10%를 잡는 거야. 10%만 있으면 의사 집행해. 100분의 10 이상 직접 출석해야 한다. 밑줄. 다만 동글배기 치고. 창립총회 밑줄 2줄 동그라미 1번. 국토교통부로 정하는 사항 밑줄 동그라미 2번. 창립총회하고 국토교통부로 정하는 사항을 의결하는 총회의 경우에는 조합은 100분의 20 이상입니다. 100분의 20 이상 네모. 별표 쳐요? 직접 출석해야 된다. 우리 창립총회 개최한다 하면은 몇 프로? 20% 이상이지? 100분의 20 이상 출석해야 돼? 원칙은 10% 이상인데. 자, 밑에 조합원 수. 동그라미 1번 조합원 수 나와요. 별표 칩니다. 조합원 수 별표. 주택조합은 잘 보세요. 리모델링 주택조합은 제외한다 이렇게 나오죠. 꼭 시험 문제가 리모델링 주택조합원으로 시작해요. 꼭 그렇게 시작합니다. 이거 틀리면 안 돼요. 자, 주택조합은 주택건설 예정 세대수 밑줄. 주택건설 예정 세대수 밑줄 건설에 동그라미 쳐요. 건설이니까 리모델링 주택조합이라는 말이 나오면 돼, 안 돼? 안 된단 말이야 이게. 세대수의 세 번째 줄 50% 이상의 조합원으로 구성하되 밑줄 긋습니다. 자, 우리 주택건설할 때 지역주택조합, 직장주택조합은 50% 이상, 절반 이상이 조합원 몫이어야 돼요. 일반 부장을 많이 해버리면 안 됩니다. 자, 거기에 물론 임대주택으로 건설 공부하는 세대수는 제외한다. 밑줄 한번 그어놓고 그 가로 안에. 자, 50% 이상 조합원 몫으로 구성하되 됐어요. 조합원은 20명 이상이 한다. 밑줄 거예요. 조합원은 20명 이상이야 한다는 것은 리모델링 주택조합에는 해당 사항이 있다 없다? 없다. 뭐 10대처만 돼도 지네들이 리모델링 주택조합원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계획 승인 등의 과정에서 세대수가 변경된 경우에는 밑줄 그어요.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세대수를 기준으로 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 넘어가서 572쪽. 자, 572쪽을 보니까 제일 위에 선정 제한이라는 동그라미 2번 나오죠? 나오죠? 이 내용이 삭제가 됐습니다. 삭제, 선정 제한, X 해놓고 삭제 이렇게 써놔요. 이 내용이 삭제되고 이 자리에 뭐가 들어갔냐면 오른쪽을 보세요. 오른쪽에 탈퇴와 비용 환급의 청구란 표현 나오죠? 이게 신설이 됐습니다. 신설 이렇게 써놔요. 오른쪽에 3번과 4번 묶어놓고. 자, 새로운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탈퇴 동그라미 딱 치고 조합원은 조합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 정관이요 규약이요 규약
등기하지 않고 법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합의 탈퇴 의사를 알리고 탈퇴할 수 있다. 밑줄 그어요. 따라서 조합원은 조합에서 탈퇴할 수 없다 이렇게 나와요. 조합이 성립된 경우에는, 설립된 경우에는. 이래 나오면 틀려요. 탈퇴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때 들어간 비용을 청구할 수 있느냐 하는 거죠. 비용 환급 청구 가능합니다. 자, 밑줄 그어요. 탈퇴한 조합원. 제명된 조합을 포함하죠. 조합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담한 비용의 환급을 청구할 수 있다. 쭉 밑줄 그어요. 청구할 수 있다 없다? 탈퇴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비용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있다 있답니다. 이걸 없다 없다로 고쳐요. 나오면 처음 축제할 때는 그렇게 고칩니다. 다시 왼쪽 갑니다. 동의 승계. 동의 승계 네모 엮어놓고 조합원의 지위를 양도할 수 있다. 이 내용이네요. 보니까 어디에서만 양도가 가능하냐? 리모델링 주택조합 설립에 동의한 자로부터. 밑줄 그어요. 건축물을 취득한 자는 리모델링 주택조합 설립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밑줄 그어요. 자, 뭐 양도 가능합니다. 리모델링 주택조합은 그냥 양도할 수 없다 하는 내용은 어디에서만 나오냐면 선생님들 지역주택조합과 직장주택조합에서만 양도할 수 없다 이렇게 나와주는 거예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에 조합원의 자격 나오죠? 조합원의 자격 네모 딱 엮고 주택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은 다음의 구에 따른 사람으로 합니다. 다만 조합원의 사망 동그라미 딱 쳐요. 자, 여기서부터 밑줄 그어요. 다만 조합원의 사망으로 그 지위를 상속받는 자는 다음의 요건에도 불구하고 조합원이 될 수 있다. 조합원이 될 수 있다. 밑줄 그어요. 자, 그러면 시험 문제 어떻게 뜨느냐? 상속받는 자도 조합원의 자격 요건을 갖춰야 한다. 이렇게 딱 떠요. OX. X라니까 상속받는 자도 무주택자이거나 뭐 전용면적 85제곱미터 한 채 소유하고 있어야 된다. 이런 말 나오면 틀린단 말이지. 상속받는 자는 조합원의 자격 요건을 갖출 필요가 없답니다. 없다. 없다. 자, 지역주택조합 동그라미 치고 직장주택조합 동그라미, 리모델링 주택조합 동그라미 쳐요. 자, 지역주택조합 가겠습니다.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돼요. 자, 1번 조합 설립 인가 신청일 네모였고요. 아, 이거 중요하다. 조합 설립 인가 신청일 이때부터 이제 카운트다운 합니다. 이때로부터 두 번째 줄부터 해당 조합주택의 입주 가능일까지 네모였고요. 주택을 소가로 열고 소가로 닫고 하는지에 대하여는 다음은 하나에 해당할 것 해서 나오죠. 자,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1번 옆에다가 무주택자라고 써놓습니다. 무주택자라고 써놓고 동그라미 2번은 한 채 소유라고 써놔요. 한 채 소유. 자, 완전 무주택자이거나 한 채 소유하고 있는 자,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입니다. 이렇게 되면 조합원의 자격이 있는 겁니다. 자, 동그라미 1번. 국토교통무료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입니다. 가로 열고 닫고. 자,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밑줄 그어요. 가로 열고 닫고 네 번째 줄 끝에 닫혀 있죠. 찾았어요?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일 것 밑줄. 완전 무주택자여야 됩니다. 이래야 조합원의 자격이 있는 거예요. 내용 됐어요? 동글배기 2번. 한 채 소유입니다. 국토교통부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중 한 명에 한정하여 주거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한 채를 소유한 세대의 세대주일 것 밑줄.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지 않아도 딸내미가 하나 가지고 있으면 이것도 한 채로 보는 거야. 내용 아시겠어요? 자, 2호 갑니다. 조합 설립인가 신청일 현재 그 지역에 6개월 동글배기 쳐요. 이상 계속해서 거주하여 온 사람이 한다. 조합 설립인가 신청일 현재입니다.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여야 돼요. 그러니까 지난달에 이사 온 자는 해당 사항이 없다. 자, 직장주택조합 갑니다. 똑같아요. 직장주택조합도. 선생님들 이거 한 거요. 이거 조합은 자격 무주택자 85제곱미터 한 채 소유 뭐 6개월 이상 거주 이거 할 거요.
똑같아. 이건 없어. 6개월 이상이에요. 자, 직장주택조합 가입니다. 1번 지역주택조합의 일에 해당하는 사람일 것. 자, 이 말은 무주택자이거나 주거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 주택 한 채를 소유하고 있는 세대주인자. 다만 동그라미 치고 별표.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한 직장주택조합 밑줄. 이건 신고야 인가야? 신고상이죠? 경우에는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밑줄 그어야 돼요.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로 한정한다. 밑줄 그었습니다. 밑줄 그었어요? 자, 2번 갑니다. 조합 설립인가 신청일 현재 도시군에 있어서 세 번째 줄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법인 공무원이거나 회사원일 것. 이런 내용들이에요. 리모델링 주택조합 갑니다.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이 경우 해당 공동주택 복리시설 또는 공동주택 유효시설의 소유권이 여러 명의 공유에 속할 때는 밑줄. 그 여러 명을 대표하는 한 명만을 조합원으로 봅니다. 한 명만을 조합원으로 본다. 밑줄. 자, 1호를 갑니다.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한 공동주택의 소유자입니다. 공동주택의 소유자 밑줄. 아파트 한 채씩 가지고 있는 자는 조합원이 된다는 거예요. 리모델링 주택조합에. 그죠? 2번 복리시설을 함께 리모델링하는 경우에는 해당 복리시설의 소유자입니다. 복리시설 소유자 밑줄. 단지 내 상가 있잖아요. 그 상가 30개 있다 하면 30개 전부 가지고 있는 자들도 리모델링 주택조합의 조합원이 되는 겁니다. 내용 아시겠어요? 자, 3번에 건축허가를 받아 분양을 목적으로 건설한 공동주택의 소유자입니다. 그냥 공동주택 소유자 주상복합 그걸 떠올리면 돼요. 오른쪽 위에 갑니다. 일시적 자격 상실이라는 표현 나오죠. 선생님들 나와요. 주택조합의 조합원이 밑줄 그어요. 근무, 질병치료, 유학, 결혼 등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주의 자격을 일시적으로 상실한 경우 밑줄 그어요.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합원의 자격이 있는 것으로 본다에 밑줄 그었습니다. 조합원의 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로 떠요. 있습니다. 자, 그 밑에 가로 6번 가겠습니다. 자, 동그라미 1번 교체 신규 가입 제한입니다. 지역주택조합, 직장주택조합은 네모 딱 엮고 리모델링 주택조합 해당 사항이 없다. 리모델링 주택조합 해당 사항이 없다. 꼭 시험 문제는 리모델링 주택조합은 이렇게 뜹니다. 그럼 리모델링 주택조합은 하시라도 조합원의 지위가 양도될 수 있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죠? 지역주택과 직장주택조합만 그렇습니다. 설립인가를 받은 후에는 밑줄 그어요. 설립인가 받은 후부터 해당 조합원을 교체하거나 신규로 가입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밑줄 긋고. 다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앞에서 1, 2번 묶고 밑에 동그라미 1번에서 5번까지 다시 묶어서 자, 조합원의 지위 양도 가능이라고 써놓습니다. 이건 가능해요. 신규로 가입하게 할 수도 있고 교체도 가능한 것입니다. 해놨어요? 자, 어느 때 그러냐? 1호를 보겠습니다. 그 밑에 그 1, 2번, 1, 2, 3, 4, 5 나오죠? 양도 가능한 경우 별표 쳐요. 이어지는 못하니까 그래도 이해를 하면서 좀 공통 특징을 갖다가 이렇게 반복되는 이러한 50% 미만이라는 말, 이런 말들이 나와요. 이런 것들은 눈여겨보세요. 자, 1호를 보면 조합원 수가 주택건설 예정 세대수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국토교통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 추가 모집의 승인을 받은 경우입니다. 자, 시장군수구청장 밑줄 긋고 추가 모집 승인을 받은 경우 밑줄 그어요. 조합원 추가 모집의 승인을 받게 되어지면 추가로 모집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죠. 자, 2번 가보겠습니다. 조합원 사망 밑줄 그어요. 조합원이 사망하게 되어지면 조합원의 지위는 양도된다. 추가 모집이나 교체 가능하다. 동그라미 2번 별표 한번 쳐보는데요. 사업계획 승인 이유입니다. 밑줄 긋고 사업계획 승인 이유 밑줄 그어요. 대가로 열고 대가로 닫고 졸리면서 들으면 대가로 들려요. 네 번째 줄 끝에 갑니다.
너무 진지하게 졸고 있는데 내가 이번에나? 자, 네 번째 줄 끝에 대가로 닫고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예요. 밑줄 그어요.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밑줄 그었어요. 다만 동글베기 치고 밑에 줄 다만 64조 주택 전매행위 제한 등 이렇게 나오죠. 밑줄 긋고 투기과일지구 투기과일지구입니다. 투기과일지구 등이에요. 투기과일지구로 하면 생각해요. 투기과일지구 등에 따라서 전매가 금지되는 경우는 또 제의된다 이렇게 나오죠. 자, 밑줄 그어요. 이놈의 것이 가로 안에 안 읽고 가도 뭔 말인지를 모르니 자, 이거 봐요. 선생님들 여기 봐봐. 여기 봐. 괜찮아. 시간 충분하니까. 우리가 뭐 모르는 게 한두 가지 모르나? 하는 척 조금 모르는 게. 자, 이게 이제 어떤 내용이냐면 지금 이 조합원의 자격 요건도 그렇고 기준점이 기산점이 어느 점을 기준점으로 하냐면 주택조합 설립인가 신청을 이제 예를 들어서 신청을 2010년 5월 27일에 했다 하면 이날을 기준으로 해서 조합원의 자격 요건을 따져보는 거라고. 내용 아시겠어요? 그런데 조합 설립 인가가 딱 떨어지면 여기에서 조합원인 갑을병은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를 확보한 거야.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지. 주택을 공급받은 게 아니잖아 지금.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 자체는 재산이 아니란 말이야. 따라서 주택조합 설립 인가 후부터 조합원은 사업계획 승인을 받을 때까지 이때 이제 2년 내 받거든요. 좀 이따 볼 거예요. 여기까지는 조합원의 지위가 양도할 수가 없습니다. 양도가 안 돼요. 교체하거나 신규 가입이 안 된단 말이지. 내용 이해 가? 그런데 왜 양도가 안 돼요? 뭐 이거 지위가 뭐 재산이야? 나 마이크 들고 있는 강의하는 공법 지위를 좀 사가봐요 좀. 그냥 500만 원만 주고 사가봐. 뭘 사 뭘. 재산이 아니니까 안 되는 거야 양도가. 그런데 사업계획 승인을 딱 받게 되어지면 101동 705호 해가지고 입주권이 나옵니다. 내용 이해 가요? 입주권은 재산이야 아니야? 재산이지. 재산이니까 양도가 가능하다는 거야. 뭐 말인지 이해 가요? 이거 재산 아니니까 양도 안 되는 거고. 그러나 리모델링은 이건 양도가 가능하지. 왜 재산이 있잖아. 양도가 가능한 거예요. 하시라도 가능한 거야 이거. 이것만 안 되는 거예요. 지위니까. 아파트를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고 아파트를 공급받게 되면 입주권이 딱 나오면 분양권이 나오면 이게 재산이란 말이야. 이건 매각이 가능해요. 양도가 가능하다고. 내용 여기까지 이해 가요? 그런데 이것조차도 안 되는 경우가 있어. 투기과일지구에서는 5년간 전매제 안 한다 이 내용이라고. 내용 이해 가요? 밑에 가겠습니다. 동그라미 3번 조합원의 탈퇴 등으로 조합원 수가 주택권 설립 예정 세대수의 50% 미만 밑줄 그어요. 4번 갑니다. 조합원이 무자격자로 판명 밑줄 긋고 자격상실 밑줄 그어요. 다 외울 수는 없으니까 눈길 한 두어 번 정도 더 줘야 됩니다. 5번 사업계획 승인 등의 과정에서 주택권 설립 예정 세대수가 변경되어 조합원 수가 변경된 세대수의 50% 미만입니다. 50% 미만 밑줄 그어요. 뭐 50% 미만 나온다 이렇게 되면 추가 모집하고 신규 가입하게 한다 이런 내용이요. 동그라미 2번 별표 자격요건 기준일입니다. 자격요건 기준일 네모였고요. 조합원으로 추가 모집되거나 밑줄 그어요. 충원되는 자가 조합원 자격요건을 갖추었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밑줄 긋고 해당 조합 설립인가 신청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해당 조합 설립인가 신청일 네모 딱 엮고 이거 별표 한번 쳐보는데 선생님들 이 내용 무지하게 중요한 건데 이거 이해 가? 자 그래 이해 안 가지? 여기 봐요. 여기 잠깐만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우리 여기서 무주택자인가 6개월 이상 거주해 있는가 하는 기준을 따지는 거야. 어느 때 따지냐면 조합 설립인가 신청일 2010년 5월 27일 기준으로 해서 따져보는 거야. 자격 요건을.
뭔 말인지 이해가요? 그런데 사망했다 뭐 했다 추가 모집이 되는데 언제 추가 모집이 됐냐면 2011년 12월에 하는 거야. 추가 모집을 했어. 여기서 추가 모집을 했지. 추가 모집을 할 때 여기서 ABC라는 자들이 쫙 나왔다고. 그러면 이 자들의 자격 요건을 추가 모집한 시점에서 따져봐야 될 거냐 이걸, 아니면 여기에서 따져봐야 될 거냐 하는 거야. 앞쪽이야 추가 모집 시점이야. 그래 이거란 말이야. 조합 설립 인가 신청일을 기준으로 해서 조합원의 자격 요건을 따져본다 이 말이야. 추가 모집할 때도. 뭔 말인지 이해가? 그렇지 않으면 여기서 막 그냥 하고 너무 어떡해. 자, 변경 인가 신청 이렇게 나오지? 그것도 네모였고 별표 치고, 조합원 추가 모집의 승인과 조합원 추가 모집에 따른 주택조합의 변경 인가 신청은 주택조합 변경 인가 신청 밑줄 변경 동그라미. 제가 아까 변경하고 해산할 때 인가요 신고요? 주택조합 설립할 때 인가잖아요. 변경과 해산 똑같이 인가라니까. 딱 한 번 예외가 있지. 그건 제외하고 놔두고 지금 원칙으로 가자니까요. 인가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요 인가를 언제까지 받아야 되는 거냐 하는 거요. 사업계획 승인 신청일까지 네모였고요. 이때까지 받는 거요. 자, 다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봐봐 여기. 아 이제 수령 지체 빠져버렸어 이제. 아무리 집어넣어도 안 들어가는 거야. 통상 우리 위험부담은 채무자 위험부담주의를 취합니다. 하지만 집어넣으려고 해도 안 받겠다고 하면 채권자 위험부담주의예요. 예유입니다. 자 봐요. 나는 잘못이 없어. 봐봐. 여기 추가 모집 이렇게 하잖아. 추가 모집 하면서 조합원 인원수도 변경되고 또 조합원 명부도 바꿔야 되잖아요. 그러면 변경을 할 거야 아니야. 조합 설립 인가 받은 걸 변경 인가 받아야 될 거 아니야. 내용 이해 가요? 이 변경 인가 시점을 어느 시점까지만 받으면 되느냐 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이때까지만 받으면 되는 거야. 내용 이해 가요? 그래 사업시행 인가 신청일까지만 하면 되는 거야. 변경 인가를 받으면 되는 것이지. 그럼 원래 여기서 받았으니까 이제까지 다시 타임머신 타고 가라는 거야? 말도 안 되는 말 했죠?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그 다음에 7번 밑에 가로 7번 조합원의 모집 신고 및 공개 모집 나오잖아요. 밑줄 긋고 신설 이게 써놔야지. 또 신설됐다. 에? 자 1번 봐봐. 동그라미 1번 지역주택조합 직장주택조합 네모. 여기는 리모델링 주택조합 있다 없다? 나 이거 리모델링 주택조합으로 바꿔요. 조심해야 돼. 지역 직장주택조합 설립인가를 받거나 인가받은 내용을 변경하기 위하여 조합원을 모집하는 자는 밑줄 그어요. 조합원을 모집하는 자는 밑줄 그어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고 신고 동그라미 시장군수구청장 밑줄 긋고 공개 모집 네모였고요. 방법으로 조합원을 모집해야 한다. 밑줄. 조합원 모집할 때는 신고하고 공개 모집이다. 신고하고 선착순 모집이다. 신고하고 공개 모집이요. 내용 아시겠어요? 아 이거 중요해요. 신고하고 선착순이요. 신고하고 공개 모집이요. 옳지. 이거 잡아야 돼. 자 밑에 동그라미 2번. 동그라미 2번. 자 요거 별표 치고 공개 모집 이후. 공개 모집 이후지? 아까 공개 모집 할 때는 허가받고 공개 모집, 신고하고 공개 모집. 신고하고 공개 모집이었죠? 자 그러면 공개 모집 이후야. 그렇게 한번 했던 이유지. 조합원의 사망, 자격 상실, 탈퇴 밑줄 거예요. 요걸로 인한 결혼을 충원하거나 미달된 조합원을 재모집하는 경우입니다. 자 재모집하는 경우 네모. 아까는 한번 모집했을 때고 또 한 번 모집했을 때 공개 모집 이후니까 뭔 말인지 이해가요? 공개 모집 이후에 또 한 번 모집하는 거야. 또 죽어버린 거야. 안 죽었어야 되는데. 아 그럴 수도 있잖아. 엄청 재미난 건데 살짝 생각해 보면 이제 사망해서 저 신규 모집하고 저번 교체 들어왔는데 또 죽은 거야. 그 다음에 이거 어떡할 거냐 하는 거야.
엄청 재미난 거요. 집에 가서 웃기 없기. 재모집하는 경우에는 신고하지 아니하고 선착순입니다. 밑줄 두 줄. 원래 모집할 때는 신고하고 공개 모집. 다시 재모집할 때는 신고하지 않고 선착순.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조합원을 모집할 수 있다. 그 정도. 자, 쭉 밑에 동그라미 5번.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합원의 모집 신고를 수리할 수 없다. 밑줄 그어놓고. 자, 신고를 접수할 수 없는 사항이죠. 수리가 안 되는 것들 1, 2, 3, 4 묶어놓기만 해요. 자, 8번에 1번 가겠습니다. 동그라미 1번 별표. 사업계획 승인 신청. 주택조합은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밑줄 2년 동그라미 쳐야죠. 별표 이내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해야 한다. 밑줄 가로 열고 사업계획 승인 대상이 아닌 리모델링 경우에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 자, 선생님들 여기 봐봐. 주택조합 설립인가 받고 나서 2년 내 사업계획 승인 신청 들어갑니다. 자, 리모델링 주택조합 설립인가 받고 나서 요건 허가잖아요. 사업계획 승인이 아니잖아요. 뜯어 고치는 거니까. 요게 2년 내에 나와야 돼요. 허가를 받아야 된다. 내용 아시겠어요? 가는 길이 다르다 그랬어? 2년 내 사업계획 승인, 2년 내 허가 받자 이런 내용이야. 자, 동그라미 2번 주택건설 대지 제한 밑줄 긋습니다. 주택조합은 쭉 밑줄 그어요. 등록사업자가 소유하는 공공택지를 주택건설 대지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이야? 공공택지에서는 지역주택조합이다, 직장주택조합이다 해서 주택건설이 있다 없다? 없다가 되는 거예요. 없다가. 공공택지에서는 지역주택조합, 직장주택조합 건설은 없습니다. 내용 됐어요? 다만 동그라미 치고 경공매를 통해서 취득한 공공택지는 물론 거기에서는 주택조합 설립해서 아파트 공급할 수 있는 것이고 자기 수익권을 확보했으니까 또 자, 등록사업자의 책임 밑줄 긋고 조합의 책임이야? 등록사업자의 책임이야? 등록사업자의 책임이다. 서희 스타일스의 책임이다. 이런 내용이요. 주택조합과 등록사업자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면서 밑줄 그어야 돼요. 시공할 경우 등록사업자는 네모 이걸 주택조합은 이렇게 바꿉니다. 시험 문제 큰일 나요. 시공자로서의 책임뿐만 아니라 자신의 귀책 사유로 사업 추진이 불가능하게 되거나 지연됨으로 인하여 조합원에게 입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밑줄 그었습니다. 손해 지연 배상은 누구만 있냐면 등록사업자한테만 있는 겁니다. 주택조합은 해당 사항이 없어요. 자, 우선 공급 네모였고 주택조합은 구성원을 위하여 건설하는 주택을 밑줄 그어요. 건설하는 주택을 건설에 동그라미 칩니다. 따라서 건설이란 말이 들어갔기 때문에 리모델링 주택조합으로 시작하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야. 꼭 시험 문제는 리모델링 주택조합으로 시작한다니까. 자, 가로 열고 리모델링 주택조합 제외 별표 치고 왜? 건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건설하는 주택을 그 조합원에게 우선 공급할 수 있으며 밑줄 그어요. 설립신고한 직장주택조합에 대하여는 사업 주체가 국민주택을 그 직장주택조합원에게 우선 공급할 수 있다에 걸립니다. 밑줄 그어놓고 자, 오른쪽 위에 9번 주택조합 업무의 대행이라는 표현 나오죠. 업무 대행자 네모에 꺼놓고 등록사업자 현대건설이 대행한다 이렇게 잡으면 돼요. 주택조합 리모델링 주택조합은 제외한다. 밑줄 별표 그 조합의 구성원입니다. 자, 구성원 두 번째 줄 조합원 가입알선 등 주택조합의 업무를 공동사업주체인 등록사업자와 또는 다음에 해당하는 자에게만 대행하도록 해야 한다 해서 1번 등록사업자 나오죠? 등록사업자한테 업무 대행하게 한다 이런 내용이에요. 자, 동그라미 2번 업무 대행자의 업무 범위는 다음과 같다. 밑줄 한번 그어놓고 1, 2, 3, 4, 5 묶어놓기만 합니다. 자, 동그라미 3번 주택조합의 업무를 대행하는 자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 밑줄 그어요. 이것도 신의 성실의 원칙에 의해서 업무 수행을 해야 돼요. 신설된 내용입니다. 거짓 또는 과장 등의 방법으로 주택조합의 가입을 알선할 수가 없습니다. 자신의 귀책 사유로 조합 또는 조합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밑줄 그었습니다. 자, 4번 동그라미 4번 국토교통부 장관은 밑줄 그어요.
바로 밑에 줄에 중간에 표준 업무 대행계약서라는 말 밑줄 긋습니다. 이걸 작성 보급할 수 있다. 왜? 표준 이렇게 들어가면 의뢰 위치에 있는 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서 제공해 주는 겁니다. 자, 넘어갑니다. 11번. 조합 임원의 결격 사유란 표현 나오지요. 쭉 밑줄 그어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조합의 임원이 될 수 없다. 밑줄. 임원의 동그라미. 임원이야 조합원이야? 임원이 될 수 없다. 1, 2, 3, 4, 5, 6, 7 딱 묶어놓고 미성년자, 비성년 후견인, 비안정 후견인 밑줄 그어놓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우리 부동산 공법도 올 말까지 해서 전부 다 이걸로 바뀌니까 전부 다 이제 금치산자, 한정치산자란 말은 이제 안 쓸 거예요. 제가 도시개발법에 가면 그 교정할 겁니다. 이제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이란 말로 다 바뀌어집니다. 시험 보기 전까지. 자, 당연 퇴직이라는 표현 나와요. 동그라미 2번. 그거에 별표 한번 딱 치고. 일회 사유가 발생하면, 일회 사유라는 것은 이 조합의 임원의 결격 사유가 발생하면 해당 임원은 당연히 퇴직된다. 밑줄 긋습니다. 다만 동그라미 치고 퇴직된 임원이 퇴직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지 않습니다. 쭉 밑줄 그어요. 이게 정비사업에 관한 이 정비사업에 관한 임원의 결격 사유에 걸렸을 때 효력 유지 조문이 여기에서도 똑같습니다. 당연 퇴직한다. 뭐 아무튼 효력을 그대로 유지하겠다 하는 내용은 정비사업에 있어서 조합 임원의 결격 사유 내용과 동일합니다. 자, 오른쪽 갑니다. 13번. 주택조합의 회계감사 나오지요. 자, 1번 동그라미 1번 별표 딱 치고 주택조합은 이거 개정된 내용이거든요. 원래 회계감사 2번 받는 건데 3번으로 늘었어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자 밑줄 그어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30일 이내 동그라미 치고 주식회사 외부 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합니다.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밑줄 그었습니다. 1, 2, 3 묶어요. 따라서 1, 2, 3 뒤에는 맨 뒤에는 뭐를 집어넣어야 되냐면 30일 이내, 2번도 끝에 30일 이내, 3번도 끝에 30일 이내 회계감사 받자 해서 3번 받아요. 2번 받는 게 3번 받는 걸로 바뀌었어요. 자, 선생님들 여기 봐요. 선생님들 여기 봐요. 이거거든. 회계감사 받자 하는 게 3번으로 늘어났어. 3번으로 늘어났는데 어디에서 봤냐면 이렇게 동그라미 쳐진 부분이 있잖아요. 이렇게 주택조합 설립인가, 그 다음에 사업계획 승인, 그 다음에 사용검사 이렇게 나오잖아요. 여기에서 동그라미 쳐진 부분이야. 잘 봐봐. 화살표가 나왔죠? 잘 봐. 내 그림 하나하나가 전부 다 과학적이라 그랬어요. 또 자랑한다 할 거 쓴 게 이제 하나하나가 그냥 하는 게 아니라고 선생님들 시각적인 효과를 그대로 노리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야. 봐봐. 그러니까 주택조합 설립인가 신청 후야. 설립인가 후야. 설립인가 후. 주택조합 설립인가 후지? 설립인가 후야. 이렇게 화살표가 나왔으니까 사업계획 승인 후라고. 후에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이건 사용검사 신청이야. 신청 들어갔잖아. 후가 아니라고. 그죠? 저 주택조합 설립인가 떨어지고 나서 이 뜻이야. 3개월이 지나야 돼. 3개월이 지나고 3개월 또 후야. 여기에도 다시 3개월이 지나야 돼. 이렇게 3개월이 지난 후야. 여기에는 3개월 없어. 그리고 30일 이내야. 30일 이내. 주택조합 설립인가 후야. 화살표 나왔어요. 3개월이 지나고 나서 다시 30일 이내야. 요거 사업계획 승인 후에 받고 나서 3개월이 지나고 다시 30일 이내야. 이내. 요거 화살표 들어갔어요. 사용검사 신청 후에 30일 이내요. 회계감사 3번. 그려져요? 머릿속에? 자, 제일 밑에 14번. 주택조합 사업의 시공보증 이렇게 나오죠? 시공보증서 제출 이렇게 나와요. 주택조합이 공동사업주체인 시공자를 선정한 경우
시공자는 밑줄 그어요. 공사의 시공보증 밑줄 긋고 소가로 열고 소가로 닫고를 어디서 보냐면 네 번째 줄 맨 끝에 봐요. 을 위하여 나와요. 을 위하여 밑줄 긋고 자 끝줄 봐요. 시공보증서를 조합에 제출한다 이 말 나오죠. 밑줄 그어놓고 조합에 동그라미 치고 별표 치는데 시험 문제 어떻게 나올 거냐면 시공보증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 제출한다 이렇게 나온다고. 요거 조심해야 돼. 지금 이거 법이 이것도 신설된 거거든. 정비법을 준용해 가지고 이 내용이 누구한테 제출해? 조합한테 제출해야 돼. 자 2번 사업계획 승인권자는 밑줄 착순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시공보증서 제출 여부를 확인 밑줄 긋습니다. 자 넘어가요. 578초 갑니다. 2번 문제 주택보험유산 주택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뭐냐. 자 이번에 나왔던 거죠. 두 문제씩 나옵니다. 두 문제씩. 자 1번 지역주택조합 설립인가를 받는 자는 해당 주택건설 대지 80% 이상 밑줄 사용권을 확보 맞죠. 자 2번 탈퇴한 조합원은 조합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담한 비용 환급 청구가 가능합니다. 맞아요. 환급 청구할 수 있다 밑줄. 3번 주택조합은 주택건설 예정 세대수의 50% 이상 조합원 몫으로 구성하고 조합원은 몇 명 이상이어야 돼요? 20명 10명 그랬죠. 이제 한 5명 정도 15명 정도 이걸로 하면 될 거야. 20명 이상이 한다. 이게 틀렸어요. 3번. 자 4번 지역주택조합은 구성원을 위하여 건설한 주택을 조합원에게 우선 공급하지요. 자 5번 들어갑니다. 조합원은 공개모집 이후 조합원은 사망, 자격, 상실, 탈퇴 등으로 공개모집 이후 밑줄 그어요. 재모집 들어갑니다. 바로 밑에 줄 재모집 네모 신고하지 아니하고 선착순. 원칙은 신고하고 공개모집. 재모집은 신고하지 아니하고 선착순. 내용 돼요. 3번 들어갑니다.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뭐냐. 1번 조합원의 사망으로 그 지위를 상속받는 자는 조합원이 될 수 있다. 맞아요. 맞죠. 2번 조합원의 근무로 인하여 세대주 자격을 일시 상실한 경우 일상실 밑줄 바로 밑에 줄 조합원의 자격이 있는 것으로 본다 밑줄 맞죠. 3번 갑니다. 조합 설립인가 후에 조합원의 탈퇴로 조합원 수가 주택건설 예정 세대 50% 미만 밑줄 그어요. 결혼이 발생한 범위에서 조합원의 신규 가입이 가능하다. 내용 돼요? 이런 내용이 있었죠? 예. 자, 그 다음에 4번. 조합설 인가 조합원으로 추가 모집되는 경우 조합원은 자격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판단할 때는 추가 모집 공고일을 기준 밑줄. 아니 그렇게 하면 안 된다니까. 원래 주택조합 설립 인가일을 기준으로 해야 된다니까. 이 추가 모집 그날을 기준으로 하면 안 되지. 자, 그 다음에 보면은 5번. 조합원 추가 모집에 따른 주택조합의 변경인가 신청은 사업계획 승인 신청까지 해야지. 자 오늘 여기까지만 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나간 프린트물 있어요? 오늘 나간 프린트물 정답만 체킹 한번 해보게요. 선생님들 그리고 끝내게. 자 4번 문제 건축선의 내용이 틀린 건 뭐냐면 선생님들 4번인데 지표 아래 부분은 건축선의 수익면을 넘어서는 아니 되는 거예요. 지표 아래 부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담장은 원래 수익면을 넘어서는 아니 되는데 지표의 부분은 넘을 수 있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4번이 틀렸어요. 해설은 안 되어 있으니까 한번 보고. 주택법의 5번을 보니까 주택조합의 내용으로 틀린 것은 뭐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1번이 틀렸어요. 봐요. 많은 수익 구성의 주택을 마련하거나 리모델링 할 때 이게 이제 인가를 받잖아요. 네 번째 줄 봐요. 네 번째 인가를 받아야 하나 밑줄. 인가받은 내용을 변경 동그라미 해산 동그라미. 이때도 인가예요. 이제 그 내용이고 한번 읽어보고 다 설명했으니까 6번 문제를 보면 선생님들 6번 문제를 보면 주택조합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뭐냐 이렇게 되는데 1번 리모델링 주택조합은 구성을 위하여 건설 동그라미 쳐요. 리모델링 주택조합은 리모델링이요 건설이요. 리모델링 하기 위해서 설립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건설하는 주택을 조합원에게 우선 공부할 수 있다면 틀린다니까. 항상 이 지문이 뜬다고. 그러니까 이건 리모델링 주택조합이 아닌 그냥 주택조합은 이렇게 들어가야 돼. 자, 그 다음에 7번 보면 주택조합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뭐냐. 1번 주택조합은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해야 한다. 이렇게 나와야죠. 자, 선생님들 왜 이게 중요하냐면 2년이 이게 중요한데 시험 문제를 이렇게 뜬다고. 주택조합 설립인가 후 주택조합은 2년 이내에 착공해야 한다. 이렇게 했어. 또 OX. X란 말이야. 이걸 받고 나서 또 착공이 5년이야. 2년 내 착공해야 된다면 틀린다고. 2년 내 사업계획 승인을 받으라는 얘기지 착공하라는 얘기가 아니란 말이지. 그리고 나머지 문제 풀지 말고 두 문제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다음 주부터는 요약집과 기본서를 병행합니다. 자, 늦은 시간까지 애쓰셨어요. 안녕히 가십시오.